어느 날 형의 침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형수님이 계신 줄 모르고요. 움직이는 손의 동작, 그리고 표정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혼자서 쾌락을 즐기고 계셨어요. 형이랑 관계가 소원한 걸까? 아니면 저건 별개의 행위인 걸까? 저는 일어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제 아래가 너무 커져 있었다는 걸요. 바지를 뚫을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 크기가 큽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형수님은 처음에 놀랐지만 차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죠. 내 그곳을 가리키며. 도련님, 그건 나를 보고 커진 건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5살입니다. 김우진,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노총각이죠. 사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이 터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듣기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얹혀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집에는 총 7명이 살고 있어요. 장남인 큰형 내외, 조카 둘,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땅과 건물을 여러 가지고 계시죠. 큰형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명함 하나 있고 자리는 있어요. 이사라는 직함도 달려있죠. 하지만 출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을 몰랐고 일에 대한 흥미도 크지 않았어요. 연애는 많이 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원하는 대로 만났죠. 그러다 보니 눈이 높아졌는지 아니면 너무 방탕하게 지낸 탓인지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45살까지 결혼 한 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집안에서 일어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큰형 김석진은 올해 54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제 형수님은 최수인 48세입니다.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저보다 3살이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젊은 여자들보다 우아하고 세련되셨어요. 명문대 법대를 나오셨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격이 있고 말투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지죠. 저에게도 항상 친절하세요. 하지만 뭔가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죠. 형수님과 큰형 사이에는 자녀가 둘 있는데 20대 초반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딸은 유학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는 조카들 없이 5명이서 살고 있어요. 집은 꽤 큰 전원주택입니다. 부모님과 형 내외는 1층에서 지내시고 저는 2층에 방을 쓰고 있죠. 조카들 방도 2층에 있고요. 그 외에도 방은 몇 개 더 있어요. 워낙 집이 크니까. 정원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가정부 이모님도 계십니다. 저야 이 나이에도 친구들과 골프 여행이나 술자리로 밖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으니까 형이나 형수님과 자주 마주치는 편은 아니었어요. 가끔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 그리고 주말에 집에 있게 되는 경우에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껴요. 형수님은 정말 세련된 분이시구나. 멋있는 누나 같기도 하고 아름답고 관리 잘 된 몸매를 가지신 분이지만 뭔가 높아 보였어요.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랄까. 형수님은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을 마셨어요. 골프 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엔 바에서 위스키를 마셨죠. 새벽 3시쯤 집에 들어와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속은 울렁거렸어요.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저는 신음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반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그 전에 먼저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서 아버지가 장미를 가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정원 가꾸는 걸 취미로 삼으셨죠. 매일 오전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동네 친구분들과 마시를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가정부 이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님, 이제야 일어나셨어요?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네. 좀 과했나 봐요. 이모님, 북엇국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금방 해드릴게요.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저는 이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소파에 몸을 푹 묻히고 TV를 켰어요. 형과 형수님은 당연히 출근하셨겠죠. 평일 오후인데 집에 계실 리 없으니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이었어요. 야, 우진아. 너 집에 있니? 집이지. 큰형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투로 들려왔어요. 그럴 줄 알았다. 회사 좀 나와라. 내 책상 빼버리기 전에. 왜 또 잔소리야, 큰형은. 왜 전화했어?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숙취로 머리가 아픈데 형의 잔소리까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 승인해야 하는 결제 서류가 있는데 집에 놔두고 온 것 같아. 급한 거라 지금 당장 필요해. 서재 아니면 내 방에 있을 거야. 파란색 파일에 들어있어. 그것 좀 가지고 와. 아, 귀찮게. 알았어. 나 밥 좀 먹고 갈게. 빨리 와. 시간 없어. 큰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오랜만에 회사에 나가게 생겼네요. 이모님이 북엇국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서류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를 뒤져봤지만 큰형이 말한 파란색 파일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랍도 열어봤지만 없었습니다. 형 방에 있나 보네. 저는 중얼거리며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가 유일하게 열지 않는 문이었거든요. 형과 형수님의 침실이니까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의 침실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형수님도 출근하셔서 없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지. 형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방 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 형수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혼자서 자기 위로를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배 위까지만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이불 아래로 보이는 다리는 살짝 벌어져 있었고 손은 그곳에 모아져 있었어요. 움직이는 손의 동작 그리고 표정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형수님은 지금 혼자서 쾌락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당장 문을 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사적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은 형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며 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가 평소에 알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워낙 대단해 보이고 세련되고 완벽한 우리 형수님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인간적이고 본능적이고 너무나 솔직한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매혹적이었어요. 형수님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손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가빠진 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형이랑 관계가 소원한 걸까? 아니면 저건 별개의 행위인 걸까?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필요한 건가? 형수님이 외로우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리를 벌리고 손을 가운데로 모은 저 모습, 그리고 황홀한 듯한 저 표정은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아래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고 딱딱해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속이 답답해졌어요. 제 그것이 불끈 커져버렸거든요. 매우 단단하게. 형수님이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신음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흥분됐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평소 동경했습니다. 멋있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큰형의 아내이자 형수님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저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저를 미치게 만드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눈에 담고 싶었는지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겼어요. 문틈을 조금 더 넓혀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컥! 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심을 잃었어요. 앞으로 쏠린 무게중심을 지탱하지 못하고 문이 활짝 열리며 저는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방 안으로 넘어졌어요. 으악! 형수님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빠르게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련님? 아,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는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형이 서류 좀 챙겨오라고 해서요. 서재에 없어서 이 방에 있다고 해서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수님은 이불로 몸을 꽁꽁 가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인지 흥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어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인지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제 아래가 너무 커져 있었다는 걸요. 바지를 뚫을 것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원래 크기가 큽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극도의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커진 상태였죠. 형수님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췄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잡았어요. 감추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보셨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아, 그게 형수님, 죄송해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저를 보고서 그렇게 커진 건가요? 형수님이 제 그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형수님은 꽤나 차분했습니다. 제가 커진 그곳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을 보고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형수님을 보고 이렇게 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형수님이 집에서 저런 걸 한 게 그게 제게 보여진 게 문제 아닌가? 아니, 그래도 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연 게 잘못이지. 하지만 형이 서류 가져오라고 했잖아. 급하다고 했고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그때 형수님이 대답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다시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우리 비밀이 생겼네요. 형수님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위협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무언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챙겨서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얼른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저는 중얼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주방에서 이모님이 불렀지만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소리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는 여전히 딱딱한 상태였어요. 형수님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 미치겠네. 정말. 저는 서류를 들고 회사에 갔고 큰형에게 전해줬어요. 큰형은 이제야 오냐며 툴툴거렸지만 서류를 받고는 바쁘게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회사에 잠깐 있다가 곧바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형수님과 마주칠까 봐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이나 먹자고 했죠.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 1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오늘 낮에 본 형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표정, 벌어진 다리, 그곳에 모아진 손, 흘러나오는 작은 신음. 모든 게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신음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혼자 해결했습니다. 형수님을 떠올리며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매일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저는 형수님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 최대한 형수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최대한 제 방에만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형수님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정말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저만 혼자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날 이후로 형수님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이 침대에 누워 혼자서 위로하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매일 밤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해결했어요. 형수님의 얼굴을, 몸을, 신음소리를 상상하며 최수인, 형수님,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저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혼자서 하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항상 짜릿했고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상상뿐이고 혼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생각하는 거니까 선을 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형수님한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늦은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또다시 형수님을 떠올렸어요.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의 표정, 숨소리, 몸의 움직임.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수인. 형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최수인. 보고 싶어. 저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상상에 빠져들었어요. 만약 그날 제가 그냥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형수님이 저를 불렀다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무르익어 가던 그때 삐걱 문이 열렸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계속 형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상상에 빠져 있었죠. 수인아, 아? 그런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 형수님이 서 계셨어요. 몸매가 돋보이는 슬립 차림으로. 형수님? 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은 천천히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도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미소를 띠며 저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형수님이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걸요. 아, 그게 형수님. 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침대 옆까지 와서 멈춰 섰어요. 도련님, 우리는 서로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 방에는 왜 오신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비밀이 있는 사이잖아요. 오늘 하나 더 생겼고. 그래서 하나쯤은 더 생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형수.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수님이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엄청 큰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제 이불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나 때문에 커진 거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느낌일지.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열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형의 아내, 제 형수님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형수님이 먼저 선을 허물어 준 거예요. 형수님이 제 방에 찾아온 거고 형수님이 먼저 말을 건 거니까요.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올라오실래요? 형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이 제 침대 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 평생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슬립 차림의 그녀 몸매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죠.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향기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향수와 그녀만의 채취가 섞인 그 향기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도련님 떨고 있네요.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도 떨려요. 이런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형수님은 제 옆에 누웠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운 살결이 제 손끝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탄력 있는 그 감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직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요. 지금 와서 그런 걸 물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당신이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당신 방에 들어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기를 범하고 있었어요.
형수님은 눈을 감은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고 저는 그녀의 향기에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형수님도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몸을 밀착시켰어요. 얇은 슬립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우진아,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도련님이 아니라 그냥 우진이라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은 달콤했고 서로의 혀가 얽히며 침이 섞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잠옷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슬립끈을 내렸어요. 하나씩 천천히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몸은 정말 완벽했어요.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고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이 나이에도 그렇게 봐주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우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제 말에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제 몸을 쓰다듬으며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죠. 저도 그녀의 몸을 탐했습니다. 목덜미, 어깨, 가슴, 배. 제 손과 입술이 닿는 곳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아, 우진아, 거기. 그녀의 신음소리는 제 귓가에 달콤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그녀를 애무했고 그녀도 제 몸을 더듬으며 반응했어요. 우진아, 나 너무 오랜만이야, 이런 거.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응, 넣어줘, 우진아. 그녀의 허락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수님은 처음에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우진아, 너무 커. 괜찮으세요? 아프세요? 아니, 좋아. 너무 좋아.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더 세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청대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고 형수님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아, 좋아. 우진아, 정말 좋아.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도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어요. 형수님의 손톱이 제 등을 긁었고 그 아픔조차 쾌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그녀가 제 이름을 연신 부르며 몸을 떨었어요. 절정에 도달한 거죠. 저도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형수님, 저 안 해? 응, 괜찮아. 그냥 해. 그녀의 허락과 함께 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야. 우진아, 나 너무 좋았어. 저도, 형수님,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형수님은 제 품에서 빠져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은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30분이나 했네.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할까요? 제가 물었지만 형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이만 너무 오래 있으면 들킬 수도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형이 자고 있는 1층, 그리고 부모님도 같은 층에 계시니까요. 형수님은 천천히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슬립을 입은 그녀는 제게 다가와 볼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우리의 세 번째 비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우진아, 이건 마지막 비밀이어야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형수님,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한 번은. 실수라고 치자 하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면 안 되잖아. 형수님의 말은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아, 알지? 우리가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네, 알아요. 하지만 오늘 밤을 잊지 마 하지만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침대에 혼자 남았어요. 그녀의 향기만 남은 이 공간에서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2주일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형수님은 정말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만나도 주말 티타임에서 마주쳐도 그녀는 저를 그저 도련님으로만 대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이 계속 생각났어요. 형수님의 향기, 부드러운 살결, 달콤한 신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해결했어요. 형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를 상상하며 그렇게 매일 밤을 보냈습니다. 최수인, 형수님,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그날 밤을 재현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 하는 건 결코 그날 밤만큼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그녀가 그리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형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큰형, 형수님, 그리고 저. 형은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보고 있었고, 형수님은 그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형수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때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형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혹시 형수님도 저를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그날 밤이 정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저를 예전처럼 대했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손끝이 살짝 닿기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도련님. 아니에요, 형수님.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순간의 스킨십은 제게 큰 의미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을 지나가다가 형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산책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우리는 집 뒤쪽 정원 산책로를 함께 걸었어요. 부모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큰형은 골프 모임에 나가셨으니 집에는 우리 둘과 가정부 이모님만 있었습니다. 한적한 산책로를 걸으며 형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진 씨, 요즘 어때요? 저요? 그냥 평소랑 똑같죠.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멈춰섰습니다. 매일 생각했어요. 형수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요, 자꾸만 생각나요. 그날 밤이 형수님의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다시 안 돼요. 형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내야 해요. 계속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형수님도 원하시잖아요.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달라요. 도련님.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형수님이 나도 알아요. 당신 마음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 가족을 지켜야 해요.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로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수님을 그리워했지만 더 이상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형수님 말이 맞으니까요. 우리는 가족이고 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의 향기, 부드러운 살결, 달콤한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다가간다면? 만약 형수님께 제 진심을 고백한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형수님이 거절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형을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록 형과 형수님의 관계가 냉랭하다고 해도 그래도 형은 제 형이고 형수님은 형이 아내였으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형수님과 나눈 그 황홀한 시간들을 매일 밤 그녀를 떠올리며 저는 혼자서 위로하고 있어요. 형수님은 여전히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제 곁에 계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날 밤 이후로 더 두꺼워진 벽이요. 가끔 형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쓰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도 저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을 잊은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형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금기된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대로 마음속에만 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밤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날 밤을 그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오늘 밤도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